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유효핵전화하고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저번 시간에 한 내용을 살짝 살펴보는데요. 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주기율표 내에서 같은 주기 또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성질들이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고 변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고요. 우리는 유효핵전화, 그리고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 순차 이온화 에너지, 이 5가지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룬 것 중에서 일단 유효핵전화라고 얘기했는데요. 유효핵전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의 전하예요. 다른 전자들에 의해서 핵의 전하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의 전하, 그 중에서도 원자과 전자,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라고 하는 거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 핵전하가 증가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3가지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첫 번째가 전자 껍질수. 전자 껍질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반지름이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유효핵 전하. 전자 껍질수가 같은데 핵의 전하,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가 커지면 커질수록 안쪽으로 더 강하게 끌어당겨질 테니까 반지름은 작아질 겁니다. 그리고 전자 껍질수도 같고 핵의 전하도 같은데 만약에 전자수가 늘어난다, 전자수가 더 많을수록 전자 간의 반발력이 더 커지니까 더 멀어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은 더 증가한다 라고 해서 이 3가지를 우리가 반지름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주기에서는, 같은 주기라는 건 뭐예요? 전자 껍질 수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의 전하가 증가하고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니까 유효핵 전하 증가하면 뭐예요? 더 강하게 끌어당겨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지름이 작아지고요.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뭐가 늘어나니?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반지름이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은 2가지 방향이에요. 주기율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위로 가는 한 방향, 왼쪽 아래로 가는 한 방향인데 오른쪽 위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일단 우리 부교재 57페이지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57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이 이온 반지름도 시험에 정말 잘 출제되는 녀석이고요. 이런 거예요. 금속이 이온이 됐을 때 반지름이 증가하니 작아지니, 또는 비금속이 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증가할까 작아질까에 대한 얘기고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금속 원소는 이온이 될 때 항상 그 전주기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죠. 즉 뭐냐면 3주기인 나트륨이 안정한 이온이 되면 전자 하나를 버리고 2주기인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즉 전자 껍질 수가 무조건 하나 줄어요. 전자 껍질 수가 줄면 반지름은 작아지겠죠. 금속이 이온이 되면 반지름은 작아진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비금속은 예를 들어서 플로린이 전자 하나를 얻어서 안정한 이온이 되면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같은 주기죠. 2주기 플로린이 이온이 되면 2주기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아져요. 즉 전자 껍질수 안 변하고요. 핵의 전하도 안 변해요. 뭐가 변하니? 전자수가 늘어나면서 전자 간 반발력에 의해서 반지름은 증가하게 됩니다. 즉 비금속은 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증가한다라는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중심 원자가 즉 양이온이 되면 반지름은 감소합니다. 누가? 금속이. 그리고 음이온이 되면 반지름은 증가합니다. 누가? 비금속이. 자, 이유죠. 그러니까 금속이 양이온이 됐을 때 반지름이 감소하는 이유는 뭐야?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기 때문이고,
자, 비금속이 음이온이 됐을 때 반지름이 증가하는 이유는 전자수가 많아서 전자간 반발력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각각의 중성원자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금속이 되겠고, 이때 중성원자라는 건 비금속이 되겠습니다. 금속은 원자일 때가 반지름이 더 크고 비금속은 이온일 때가 반지름이 더 크다. 또는 비금속은 이온일 때가 더 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우냐면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여기다가 그냥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외워요. 금원 비리. 금속은 원자일 때가 반지름이 더 크고 비금속은 이온일 때가 반지름이 더 크다라고 해서 금원 비이인데 이가 잘 발음이 안 되잖아. 금원 비리.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금융감독원 비리, 금융감독원 비리, 금원 비리, 그지? 금속은 원자일 때가 더 크고 비금속은 이온일 때가 더 크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도 잘 안 외워진다. 하나 더 알려줄게요. 또는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 실험기구 중에 비커 잘 알고 있죠? 비커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 뭐야? 비금속은 이온일 때가 더 크다. 비금속은 이온일 때가 더 커. 그래서 비커로도 우리가 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온 반지름, 금속이 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줄어들어요. 이유는 전자 껍질수가 감소하니까. 비금속은 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증가합니다. 이유는 전자수가 늘어나니까.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나트륨하고 나트륨 이온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전자 껍질수가 지금 나트륨 같은 경우는 1번 전자 껍질수 살짝 옮길게요. 전자 껍질수가 얘는 몇 개니? 1개, 2개, 3개죠? 전자 껍질수가 3개 있습니다. 그죠? 전자 껍질수가 3개. 자, 나트륨 이온은 1개, 2개. 그죠? 그래서 몇 개? 2개. 따라서 전자 껍질수가 누가 더 많아? 원자일 때가, 금속 원소일 때가 더 크고, 이온이 되면 전자 껍질수가 줄어드니까 반지름이 감소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엔 플루오닌의 예를 보는데, 자, 1번 전자 껍질수, 그냥 줄여서 전껍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플루오린 몇 개니? 2개. 플루오린 이온일 때 몇 개? 2개. 둘 다 전자 껍질수는 1개, 2개, 1개, 2개. 왜니? 지금 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7개가 있는데, 이때 이온일 때 전자를 하나 채우면, 두 번째 껍질을 꽉 채워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그죠? 전자 껍질수는 같아요. 자, 두 번째, 핵 전하량을 볼게요. 핵 전하를 보는데 얘는 플러스 9, 양성자 9개니까. 근데 이온이 된다고 해서 양성자의 개수는 안 변하잖아요. 똑같이 플러스 9. 그리고 같은 껍질의 전자가 늘어날 때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는 핵의 전하를 가려먹는 능력이 매우 작다 그랬죠.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핵 전하는 똑같다. 똑같고. 자, 세 번째, 지금 뭐 하는 거니?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 보는 거예요. 전자수를 보는데, 자, 플루오린은 전자수가 9개, 플루오린 이온은 전자수가 10개, 그죠? 더 많죠. 전자수가 많을수록 반지름은 커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음이온은 이온이 될 때가 반지름이 더 크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이번에 꼭 기억해야 될 건 뭐야? 금속은 원자일 때가 반지름이 더 크고 비금속은 이온일 때가 반지름이 크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금원 비리 또는 비커, 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내려와 보겠습니다. 이온 반지름의 주기적 성질인데요. 같은 족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 반지름 모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증가한다라고. 왜? 전자 껍질수가 증가하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반지름은 모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뭐 똑같이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니까. 네, 얘는 그렇구나 하면 되겠고요. 내려와서,
자,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얘도 중요해요.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얘도 별표. 그리고 아까 우리 위로 올라와서 이온 반지름. 여기도 별표. 금원 비리 B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와서 다시. 자,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등전자 이온이라는 건 뭐니? 얘들아,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수가 같은 이온을 우리가 등전자 이온 관계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등전자 이온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N주기 비금속 원소의 안정한 이온하고 N 플러스 1주기 금속 이온의 안정한 이온이 등전자 이온이 됩니다. 자, 다시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N주기 그리고 비금속 원소의 안정하다라는 건 옥텟을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온과 N 플러스 1주기 금속 원소의 안정한 이온 관계가 바로 등전자 이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N주기 비금속 원소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똑같이 N주기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고요. N 플러스 1주기 금속 원소가 이온이 되면 안정한 이온이 되면 전자 껍질 수가 하나 줄어들면서 N주기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주기 플루오린이 안정한 이온이 되면 2주기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지만 3주기 N 플러스 1주기죠. 3주기 나트륨이 안정한 이온이 되면 똑같이 2주기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2주기 비금속인 플루오린의 이온과 3주기 금속인 나트륨의 이온은 똑같이 둘 다 네온의 전자 배치로 전자수가 같은 이온인 등전자 이온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등전자 이온 관계는 두 가지 세트만 기억을 하면 돼요. 살짝 여기를 확인해 봅니다. 뭐냐면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하나 더 추가할게요. 여기다가 누구냐면 알루미늄 3 플러스.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세트.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는 2주기 비금속이고요. 얘는 3주기 금속입니다. 2주기 비금속. 얘는 3주기 금속. 자, 그래서 얘네들은 다 누구의 전자 배치야? 얘네들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아이들입니다. 자, 두 번째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들을 한번 볼게요. 얘네들은 누구냐면 지금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주면 얘는 3주기 비금속 원소고요. 얘는 4주기 금속 원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3주기 비금속 원소고 얘네들은 4주기 금속 원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N주기 비금속 원소하고 N 플러스 1주기 금속 원소가 이온이 되면 다 N주기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고 얘네들이 등전자 이온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 1에서 나올 수 있는 등전자 이온은 얘가 세트 1, 얘가 세트 2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산소 2가 음이온, 플루오린 1가 음이온, 나트륨 1가 양이온, 마그네슘 2가 양이온, 알루미늄 3가 양이온은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등전자 이온 관계. 그리고 황 2가 음이온, 염소 1가 음이온, 칼륨 1가 양이온, 칼슘 2가 양이온은 다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는 등전자 이온 관계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을 다룰 거예요.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에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자,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은 감소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은 감소한다.
별표. 그래서 얘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봐야겠지.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는 건 일단 전자수가 같으니까, 전자수가 같으면 당연히 전자 껍질수,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kop질수도 같을 거고, 전자수가 같아요. 우리가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전자 껍질수, 두 번째가 유효액전하, 세 번째가 전자수인데, 등전자 이온은 1번하고 3번 전자 껍질수하고 전자수가 같아요. 그럼 그 차이는 뭐야?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한 가지가 남는데, 그 한 가지는 유효 핵전하가 됩니다. 핵의 전하가 되겠지. 그러면 보세요. 자, 얘네들 다 등전자 이온 관계인데, 얘네들 전자 껍질수도 다 같고 전자수도 다 같아요. 그러면 이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핵의 전하량, 양성자수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핵의 전하가 커진다는 얘기는 더 강하게 끌어당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전자 이온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핵의 전하가 증가하니까 반지름은 작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전자 이온에서 뭘 기억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보니까 얘네들 다 네온의 전자 배치입니다. 그죠? 이 네 명은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져요. 등전자 이온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온은 원자번호 10번이니까 전자가 몇 개야? 다 10개가 되겠지. 얘는 원래 원자번호 8번인데 전자 2개 더 얻었으니까 10개. 얘는 9번인데 하나 얻었으니까 10개. 얘는 11번인데 하나 잃었으니까 10개. 얘는 12번인데 2개 잃었으니까 10개. 전자수는 다 10개로 같은 등전자 이온 관계고요. 하지만 양성자수는 8, 9, 11, 12로 증가하니까 반지름은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감소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 순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더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전자 이온 관계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지름이 점점 작아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해서 우리가 살짝 돌아오면 여기다가 한번 같이 정리를 합니다. 주기적 성질을 기억하는데, 그죠? 여기다가 추가로 자, 이온 반지름은 금원 비리 또는 비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금속은 원자일 때가 더 크고 비금속은 이온일 때가 더 크다. 또는 비금속은 이온이 더 커. 그럼 금속은 원자가 더 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또 하나.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자,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등전자 이온은 두 가지 세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1번 산소, 플로린,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알루미늄 이온. 그래서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진다가 되겠고요. 2번 세트는 황, 염화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그래서 얘네들도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은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얘네들은 다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고요. 얘네들은 다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 정리하는 요 종이에도 하나 이렇게 밑에 적어 주시고요. 이거 우리 어디에 정리한다고 그랬니? 우리 그 페이지 60페이지 맨 아래에 빈칸에다가 정리해 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해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잠깐 멈춰 놓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그러면 우리 지금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까지 했거든요. 자,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서 페이지 5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8페이지를 펴주시면 예제 1번이 나오는데 예제 1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표는 몇 가지 이온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온은 지금 보니까 A, 2가 음이온, 1가 음이온, 1가 양이온, 2가 양이온이고 전자 배치는 다 전자 10개죠? 이거 누구의 전자 배치니? 이거 다 네온의 전자 배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얘는 네온의 전자 배치네요. 그 말은 얘네들은 다 무슨 관계? 등전자 이온 관계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등전자 이온 관계. 자,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큰 거는 자, 등전자 이온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지름은 작아진다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가장 큰 거는 원자번호가 가장 작은 누구다? A다라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고요. B와 C의 반지름 차이는 전자 껍질수 때문이 아니죠. 얘네들 다 등전자 이온, 전자수가 같으면 전자 껍질수, 전자수 다 같으니까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유효 핵전하예요.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유효 핵전하이다. 그래서 X고요. 제1 이온화 에너지는 C가 D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아직 우리 배우진 않았지만 이제 곧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어쨌든 똑같아요.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전자를 하나 뗄 때 필요한 에너지인데 지금 이 반지름이 작을수록 반지름이 작다는 얘기는 핵의 전하가 더 강하다는 얘기죠. 반지름이 작을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더 작은 D가 C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C가 D보다 작다.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 아래 이온화 에너지를 배우고 나면 요거는 풀 수 있으니까 좀 이따 다시 푸시고요. 자, 일단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오시면 자, 이온화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요. 주기적 성질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인데 자, 이온화 에너지가 먼저 한번 볼게요.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자,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에서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흡열 과정이래요. 미안. 그러니까 내가 중성 상태라는 건 뭐야? 이온이 아니란 얘기지, 원자 상태란 얘기지. 기체 상태의 원자에서 전자 하나를 떼어낼 때 에너지를 가해줘야 될까, 에너지를 방출할까? 간단히 생각할 수 있어요. 참조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고 전자 껍질수 하나 있겠고 그죠? 여기에 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이건 무슨 껍질이에요? K 껍질에 전자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뭐 L 껍질, 뭐 M 껍질 쭉 가서 주양수가 무한대인 껍질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내가 이 전자 하나를 떼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니? 얘를 무한대인 껍질로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kJmol이니까 이 주양자수가 1인, 얘가 지금 주양자수가 1입니다. 이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312kJ이고요. 파워몰, 그쵸? 주양자수가 무한대인 껍질의 에너지는 0. 주양자수가 무한대인 껍질이라는 건 원자 핵으로부터 무한히 멀리 있다는 얘기고 전자를 떼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자를 하나 떼어낸다는 얘기는 이 안쪽 껍질에서 주양자수가 무한대인 껍질로 전자를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니? 핵의 인력을 이기고 떼내야 되니까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는 겁니다. 결론은 뭐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중성 상태의 원자에서 전자 하나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인데 당연히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 과정은 흡열 과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에서 한 개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얘기해 줄게요. 누구와 반대 경향이냐면 원자 반지름하고 반대 경향이다 라는 걸 외우고 있으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이유는 똑같아요. 원자 반지름이 작다라는 건 뭐야? 원자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핵의 인력, 전자가 느끼는 핵의 인력이 강하다는 얘기고, 원자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이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핵으로부터 멀리 있잖아. 그럼 핵의 인력을 적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떼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작을수록 원자과 전자가 핵에 가까이 있으니까 핵의 인력을 크게 느끼고 전자를 떼기가 더 어렵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고,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이 원자과 전자가 핵으로부터 멀리 있으니까 핵의 인력을 작게 느껴요. 그래서 이 전자는 떼기가 더 쉽다.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진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와 원자 반지름은 항상 반대 경향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말은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해요. 그 말은 뭐야? 반지름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원자 반지름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는 핵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얘기고 핵의 인력이 적게 느낀다는 얘기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감소하고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핵 전하량이 증가해요. 핵 전하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더 핵의 인력을 강하게 느끼니까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는 얘기고요.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는 얘기는 핵에 더 가까이 있다는 얘기니까 전자를 더 떼기가 어렵습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증가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하고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증가한다 라고 나와 있죠. 이 대체로라는 거는 아닌 부분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외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체로의 의미는 예외 구간이 존재한다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 예외 구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려와서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한번 노란색 말고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세 가지 녀석을 보는데 헬륨, 네온, 아르곤 이 세 가지를 볼게요. 이 세 가지 녀석의 특징은 뭐예요? 같은 족입니다. 그죠? 같은 족에서는 지금 보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해요. 증가하니까 반지름이 어떻게 되고 있니? 이온화 에너지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 이유는 뭐야?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핵으로부터 전자가 멀리 있는 거고, 그 멀리 있는 전자는 오히려 더 떼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엔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 녹색으로 표시한 아이들은 다 같은 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같은 주기예요. 같은 주기인데 같은 주기는 어떻게 되니?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죠? 이온화 에너지가 자, 대체적으로 증가합니다. 대체로 증가. 어떻게 된 거야? 증가한다는 얘기죠. 왜? 대체적으로 다 증가하는데 아닌 구간이 있어. 증가하다 갑자기 2주기에서 2족에서 13족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한번 감소하고 또 쭉 올라가다가 15족에서 16족으로 넘어갈 때 한번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때 빼고는 무조건 원자 번호 큰 애가 더 이온 에너지가 더 커져요. 그래서 한번 표시를 해보면 베릴륨하고 붕소 구간, 질소하고 산소, 2족하고
13족입니다. 15족하고 16족이에요. 자, 옆에서 또 보니까 3주기를 보니까 또 감소하는 구간이 여기 있습니다. 얘도 2족에서 13족 넘어갈 때 한번 감소하고 15족에서 16족 넘어갈 때 한번 이온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 외에는 무조건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큰 애가 이온 에너지가 더 커요. 그죠? 근데 역전되는 구간이 2족에서 13족 넘어갈 때하고 15족에서 16족 넘어갈 때만 이온 에너지가 예외적으로 감소합니다. 이 두 구간을 시험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고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내가 이렇게 네모 표시한 거는 예외성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예외성 구간이 언제야? 2족에서 13족 넘어갈 때 하고 15족에서 16족 넘어갈 때 이 두 구간이 예외성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유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고요.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다시 잠깐만 넘어와서 우리 그 주기적 성질 정리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더 정리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니?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진다. 누구랑 반대 경향? 원자 반지름과 반대 경향.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항상 반대 경향이다. 라고 하는 것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까지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했고요. 이 정리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 한 내용, 그죠? 이온 반지름. 금속은 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줄어들고 비금속은 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증가한다. 그리고 등전자 이온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아진다.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에서 전자 하나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고 원자 반지름과 반대 경향을 갖는다. 즉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나니까 이온 에너지는 감소하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니까 떼기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온 에너지는 증가한다. 하지만 대체로 증가한다. 예외성 구간이 존재하는데 그 예외성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2족에서 13족 넘어갈 때 한번 감소하고 15족에서 16족 넘어갈 때 한번 감소한다. 그래서 이 예외성 구간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 정리해 주시고 필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꼭 필기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